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백기환, 백기환 언론에서는 뭐 통일 운동가라고 지칭을 하더군요. 네, 백기환 씨가 어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향년 89세. 네, 아무리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9세면은 남자가 89세, 거의 90세죠. 그러면은 오래 사신 거죠. 네,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도 89세까지 사셨습니다. 뭐 워낙 뭐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장수를 하셨어요. 장수를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뭐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건강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나이. 그러니까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만약에 80세부터 뭐 골골 앓아가지고 뭐 와상 상태로 뭐 있다가 한 20년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아무리 뭐 100세까지 살았다고 해도 별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그 건강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건강 수명은 되게 짧다는 거죠. 서양인에 비해서.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어, 그 KBS 무슨 그런 저기 건강 방송 있죠. 생로병사 비밀 이런 거 보면은 미국 노인들은 그렇게 그 웨이트 운동도 많이 하고 조깅도 많이 하고 운동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 수명이 굉장히 좀 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 많이 사니까 이게 뭐 깔끔하고 뭐 편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뭐 성인병을 막 달고 살고 뭐 약을 몇 가지씩 안 드시는 어른들이 뭐 거의 드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아무튼 백은종이라고 할 뻔했네요. 백기환 씨가 이제 작고를 했는데 제가 제목에 백기환 때문에 수능 망칠 뻔한 설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뭐 농담으로 적어놓은 건 아니고 실제로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을 안 다녔어요. 뭐 그게 이제 뭐 옳은 생각인지 뭐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학원 가봤자 학원만 그냥 배불려 줄 뿐이고 뭐 그 돈으로 그냥 책을 더 사서 그냥 뭐 자습을 하겠다, 혼자 독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어, 그 재수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학교 다닐 때랑 틀리게 이게 갑자기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시간 관리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학원에 안 다니는 대신에 무슨 책 하나를 좀 구독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기 구독을 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잡지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그렇게 다 많이 팔리던 그런 잡지들이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뭐 잡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월간 정기 구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뭐 은행이나 무슨 어디 병원에나 가야지 잡지들을 구경을 하지.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 뭐 옛날처럼 잡지를 구독하고 이런 집은 별로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잡지를 뭐 재수생 또 재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출간한 잡지였어요. 그걸 구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시기도 대충 기억을 합니다. 한 여름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잡지에 백기환 씨가 그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 뭐에 대한 칼럼이었냐면은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라는 그 시에 대해서 백기환만의 해석,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으로 그 향수를 해석한
그런 그 뭐 비평 뭐 이런 거를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안 읽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런 개념도 없었을 텐데 제가 그 정지용 시인의 그 시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접했었거든요. 뭘로 접했었냐면은 시로 활자로 접한 게 아니고 그 작곡가 그 김희갑 씨가 그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에다가 곡을 입혀가지고 테너 박인수와 또 가수 그 이동원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듀엣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향수고 정지용 시인의 그 시를 음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튜브 아마 들어가셔가지고 향수하고 한 칸 띄고 박인수 이동원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노래 하고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게 저희 집에 CD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막 따라 부르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국어 시간 때 이 시를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친숙한 시입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아는 거 나왔네 해가지고 백기환 씨가 이제 뭐라고 썼나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만 19살 나이에 이걸 이제 막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는데 저는 그 김희갑 선생의 그 노래도 그렇고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그 들으면은 좀 잔잔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시골 모습, 시골 풍경. 저는 도시 토박이지만 도시 토박이인 저한테도 그런 어떤 시상과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곡이자 시였죠. 그래서 이제 농촌의 어떤 그런 풍경, 정경 같은 게 딱 이렇게 뭔가 연상되는 그런 시인데 백기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무슨 시골의 정취, 뭐 옛 시골의 어떤 뭐 정경, 풍경, 추억, 뭐 이런 한가한 이런 참 그렇게 배부른 그런 느낌이 드는가? 그러면은 당신은 이 시에 대해서 잘못 감상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뭔가 백기원 씨가 이렇게 나무라는 듯한 시를 뭔가 이렇게 그런 시가 아닌데 배불러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상주의에 빠져서 감상 쪽으로 시를 감상했구나. 약간 그런 뭐 자체가 아닌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제 잘못이 아닌 게 10대 후반에 만으로 10대 후반에 젊은이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시를 처음 접했던 게 김희갑 선생의 곡이었고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의 그 노래였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누구도 이 시와 이 노래는 참 그 아름다운 우리 농촌의 모습을 그런 정경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노래가 참 아름다워요. 노래 참 아름답고 노래도 참 그 가수들이 노래를 약간 크로스오버적으로 한 명은 클래식이고 한 명은 이제 대중 가수인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참 잘 어울리게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러고 쭉쭉쭉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백기환 씨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시는 정지용이 그 일제시대 때 이거를 이제 일본 유학하면서 지은 건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우리 어떤 농촌의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 이런 거를 한가롭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일제에 의해서 이 수탈당한 이 농촌의 이 피폐한 그 모습을 아주 이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 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여기 이제 시에 보면은 그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 부분이 이제 노래에서는 그렇거든요. 얼룩배기 화앙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이 노래 이 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얼룩배기가 왜 황소는 누런 게 황소인데 왜 황소를 얼룩배기로 칭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가 이 일제로부터 일본 놈들로부터 이렇게 수탈당한 이 농촌의 그 피폐한 진짜 숟가락까지 다 털어간 이 농촌의 이 피폐한 모습을 보면서 황소를 얼룩배기는 말 그대로 그 미국산 그 홀스타인 젖소를 의미하는 건데 젖소와 황소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왜 두 가지 다른 객체를 짬뽕으로 해가지고 같게 보느냐. 이거는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이 소 키우는 농부가 일제 놈들이 하도 이렇게 수탈을 해가니까 이 정신적으로 약간 맛이 간 상태라는 거죠. 약간 그렇게 이게 진짜 뭐 재산까지 다 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이 약간 맛이 가잖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고 아노미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에서 썼기 때문에 이 얼룩배기 황소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을 쓴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듣는 순간 그럴싸한데? 딱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환 씨 말이 맞는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왜 황소를 얼룩배기 황소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백기환 씨 설명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그 근거를 댑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은 그 이런 노래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저기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근데 이 노래로 제가 이제 조금 부르기에는 좀 그런데 요 파트가 굉장히 좀 격정적인 파트입니다. 이 김희갑 씨 노래에서도 약간 클라이막스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하늘에는 성금별 하면서 다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좀 잔잔한 느낌으로. 근데 이 부분이 앞서 말했던 부분이 가장 이 노래의 이 시의 좀 이 클라이막스적인 절정인 부분은 맞습니다. 이 실제로 음악을 들어도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불러요. 이 부분을. 근데 백기환 씨 해석에 의하면은 그 사천을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요거는 왜 아내가 왜 사철 사계절 왜 발벗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농촌에서 이 막 겨울 추운 가을 겨울에도 왜 사철을 발벗고 다니는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거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그냥 한올 이렇게 주워가지고 나달갱이라도 주워서 그거 갖고 밥 해먹는 이 정말 비참한 이 일본 놈들이 수탈해간 이 피폐한 이 조국의 농촌을 보여주는 거다. 딱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죄책감까지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장한 이 슬픈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 정지용 시인의 이 시를 내가 이 노래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상적으로만 접했구나.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나의 무지에 대한 어떤 그 심지어 죄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조국을 위해서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재수생이 이 시도 여태까지 잘못 이해하고 살았으니 백기환 선생님 참 감사드립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이 김희갑
씨의 그 노래 향수를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실제 시가 갖는 그 시인의 그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쓰여진 노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잘 듣지를 않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어느 날 밤에 이제 KBS인지 EBS인지 다큐를 보는데, 그 우리 개 중에 그 삽살개라고 있죠. 그 삽살개를 뭐 유전자를 뭐 이렇게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옛날 삽살개대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뭐 저기가 있다, 국가적인 사업이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뭐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칙소라는 그 고유 그 품종이 있답니다. 한우랑 뭐 비슷한 건데 이름이 칙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칙소가 뭐 고기 맛도 좋고 뭐 이렇게 훌륭한 그 품종인데, 일제 시대 때 그 다 이제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이제 뭐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복원하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았는데 뭐 농촌 가면 칡소가 굉장히 흔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칡소를 다루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정지용 시인의 시에 나오는 그 얼룩배기 황소라는 게 칙소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혹시 칙소가 정지용 시인의 그 얼룩배기 황소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정지용 시인은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면은 칙소가 생소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이 노래, 이 시 자체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정지용 시인이 그 고향을 회상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상하면서 지은 시인데 실제로 그게 맞을 확률이 더 높구나, 백기환 씨의 그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그리고 그 뒤에 몇 년 후에 실제로 정지용 시인 저기가 나오면서 그 얼룩배기 황소는 바로 칙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뭐 KBS나 뭐 이런 뭐 지상파 방송에서 실제로 정지용 시인의 식구를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너무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얼룩배기 황소는 칙소다 하고 다루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재수할 때 읽었던 백기환 씨의 시 그 비평은 야구리였구나, 저기구나,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 백기환 씨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왜? 뭐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제가 저번에도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고 또 그만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좌파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자기들 딴에는 뭐 통일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일제 시대니 뭐 또 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뭐 미국도 미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또 무언가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을, 역사적인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 하나조차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인식하는 세계관, 역사관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의 화자의 의도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 자유니까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같이 만으로 아직 10대에 불과한 이런 뭐 고3 수험생, 재수생, 삼수생이 보는 대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그런 자의적인 비평을 써 놓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해에 봤던 수능 시험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출제됐는지, 언어 영역에서 출제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좀 기억에는 없는데,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출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운 좋게. 만약에 근데 출제가 됐었다면은 시에서 가장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이 시의 어떤 분위기, 심상, 그리고 화자가 무슨 표현하려고 하는 뭐 의도, 뭐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다면은 저는 뭐 무조건 틀렸었겠죠. 뭐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마치 무슨 일제시대 때 뭐 탄압받고 피폐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별세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물론 우리 나라에서 근현대사에서 뭐 대선 출마도 하시고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뭐 별세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잡지에 제가 즐겨보던 잡지에 그런 약간 피해 의식 강한 역사관을 통해 가지고 쓴 그 시 비평 그 생각을 하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비평 글 조각 하나로 인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그런 뇌가 그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시 하나도 뭐 완전 180도 다른 식으로 받아들였었던 적이 그것도 수년간 있었기 때문에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 좌파건 우파건 뭐 통일운동이건 빨갱이건 뭐건 간에 네. 뭐 안타까운 마음이 뭐 조금이나마 좀 있긴 한데 부디 뭐 저 세상에서는 네, 뭐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시면서 네,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